복사 붙여넣기. 주식 고평가, 저평가 확인 10초면 끝납니다. 참 쉽죠? 국내 주식이 드디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코스피 3000 왠지 가능할 것 같아요. 환율도 내려가는데 이제라도 미국 주식을 팔고 국내로 돌아올까 고민되는 순간이 왔습니다. 주식의 고평가, 저평가 어떻게 확인하시나요? 단순히 주가 차트만 보면 신고가를 찍었을 때 고평가니까 사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만약 저처럼 성장주보다 가치주 위주로 투자하신다면 PBR 밴드 차트를 한번 써보세요. 자산 가치 대비 현재 주가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과거 주가 대비 높은지 낮은지를 보고요. 투자할 때 참고할 수 있겠죠. PBR 밴드 차트는 길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인터넷에 있는 건 최근 5년 기준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만들어 봤습니다. 오랜만에 계좌 인증부터 하고요. 반성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계좌를 여러 개로 나눠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 제 걸로 국내 주식만 먼저 보겠습니다. 최근에 국내 주식이 많이 오르면서 대부분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삼성화재랑 신영증권 꽤 많이 올랐네요. 요즘 증권주가 상황이 많이 좋아요. 신영증권은 120%, 대신증권도 110%나 수익 중이네요. 여전히 최악은 JR글로벌 리츠입니다. 얘만 없으면 수익률이 훨씬 좋았을 거예요. ISA는 금융지주가 70%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리츠가 마이너스다 보니까 전체 평균은 30%대가 되었네요. 기다리면 또 바뀌겠죠? 그리고 반성 좀 하겠습니다. 내가 판 주식이 신고가를 찍으면 기분이 어떤가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인생을 걸어본 종목 총 5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3개가 같은 날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종목 선택은 참 잘한 것 같아요. 기분은 좋아야 하는데 이 중에 2개는 다 팔았고요. 1개는 조금 남아 있어요. 두산, CJ, 하나금융지주 이거 3개입니다. 3개 다 주가를 한번 볼까요? 일단 두산이 제일 충격이에요. 코로나 저점 대비 20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10배가 아니라 20배가 올랐네요. 이건 제가 10년쯤 전에 우선주로 샀다가 퓨얼셀이랑 솔루스로 분할되면서 바로 다 팔았거든요. 그때 2배 정도 벌었는데 계속 가지고 갈 걸 그랬습니다. 괜히 팔았어요. 두 번째는 CJ인데 이것도 참 아쉽습니다. CJ 4 우선주 7천만 원 정도를 투자했는데 딱히 큰 수익 없이 팔았습니다. 지금 드디어 올라가고 있네요. 12만 원을 넘겼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가장 큰 금액을 들어갔었던 하나금융지주입니다. 이제 ISA만 보유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거의 다 팔아버리고 나니까 한 달 사이에 갑자기 오릅니다. 조금만 더 버텼으면 됐는데 팔고 나니까 오르니 배가 아파요. 하나금융지주는 제가 영상으로 많이 만들어 놨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평소에는 주가를 신경 안 쓰는데 하루 만에 3개가 다 신고가 찍으니까 조금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종목 선택은 잘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종목을 고르는 기준이 있습니다. 특히 이 3종목은 거의 같은 기준을 썼어요. 이제 오늘의 진짜 이야기를 해봐야죠. 슬슬 고민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여기서 코스피가 더 오를까? 지금이라도 국내 주식을 사야 할까? 고민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정권이 바뀌자마자 코스피는 2,800을 넘겼고요. 이 추세라면 3,000도 금방 넘길 것 같습니다. 당연히 넘겼으면 하고요. 그런데 개별 종목으로 보면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코스피가 오르려면 삼성전자가 올라야 하는데 얘는 아무리 봐도 지금 비실비실 거리거든요. 반대로 저처럼 과거에 저평가였던 은행이나 증권을 좋아하셨다면 지금 엄청 올라서 부담이 되실 겁니다. 단순히 주가로만 보면 KB금융은 상장 이후 최고가입니다. 갑자기 10만 원을 넘기면서 2020년 저점 대비 4배나 올랐어요.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 이걸 이제 팔아야 할까 고민이 될 거고요. 없다면 지금이라도 사야 할까 싶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럴 때 저는 차트를 봅니다. 주가 차트 말고요. PBR 밴드 차트를 보는 거예요. PBR이 뭐죠? 주가를 주당 순 자산으로 나눈 값입니다. 쉽게 말해서 회사가 가지고 있는 순 자산 기준으로 시장에서 얼마나 높게 평가받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지표예요. 회사가 가진 돈은 1억인데 이걸 5천만 원에 살 수 있다면 PBR은 0.5가 됩니다. 말이 안 되는 숫자죠. 보통 PBR 1.0 아래를 저평가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PBR이 1.0짜리도 있고요. 10짜리도 있습니다. 단순히 1.0을 기준으로 보지 말고요. 업종별로, 기업별로 조금씩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그래서 단순 비교보다 하나의 기업의 과거 대비 PBR을 확인하는 거예요. 가치주라면 영원히 저평가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거 대비 지금 얼마나 저평가 상태인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PBR 밴드 차트가 좋은 겁니다. 2가지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하나는 기존에 있는 사이트들을 활용하는 겁니다. FN가이드나 버틀러 같은 사이트에 들어가면 기업별 PBR 밴드 차트를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FN 가이드는 이렇게 5년치밖에 적용이 안 되고요. 버틀러는 정말 다양하게 있어서 좋긴 한데 기업마다 조금 다르더라고요. 어떤 건 5년, 어떤 건 10년까지 나옵니다. 사실 그래도 다양한 지표를 비교할 때 국내 주식은 버틀러보다 좋은 사이트는 없는 것 같으니까요. 한번 꼭 들어가 보세요. 두 번째 방법은 내가 직접 만드는 겁니다. 예전에는 코딩을 공부하고 초급 개발자는 되어야 이런 걸 만들 수 있었는데 지금은 AI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건 뭐든지 다 만들어줍니다. 조금 이상하면 그때그때 수정을 하면 돼요. 코딩을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구글 콜앱이라는 곳에 들어갈 겁니다. 콜앱은 구글에서 만든 무료 클라우드 개발 환경이에요. 복잡한 설치 없이 웹에서 파이썬 코드를 그대로 실행해 볼 수 있어요. 인터넷만 된다면 아무 데서나 쓸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처음에는 이런 화면이 나올 거예요. 왼쪽 아래에 있는 새 노트를 눌러보세요. 그럼 이렇게 빈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제가 드리는 코드를 복사해서 그대로 붙여넣기만 하면 끝입니다. 여기서 원하는 종목, 기간만 바꾸고요. 위에 있는 실행 버튼 누르면 끝나요. 이제 잠깐만 기다리면 내가 원하는 PBR 밴드 차트가 나오게 됩니다. 구글 콜앱은 내 컴퓨터가 아니라 구글의 가상 서버에서 코드를 돌려보는 툴입니다. 뭔가 설치하는 것 같은데 내 컴퓨터가 아니라 구글 서버에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거예요. 인터넷 창을 닫으면 저장된 게 다 사라지니까 걱정할 거 없습니다. 혹시 한글이 깨진다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전부 영어로 해뒀습니다. 파이썬을 조금 쓸 줄 안다면 한글로 된 것도 있으니까요. 이거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KB금융의 최근 15년 PBR 밴드 차트를 만들어 볼게요. 로딩이 되고 나면 이런 식으로 차트가 나옵니다. 지금 KB금융 PBR이 0.67인데 여기 제대로 나왔죠.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라서 하루 정도는 차이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보면 KB금융은 최근 15년간 지금이 두 번째로 높은 구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017년, 18년에 주가가 오르면서 PBR 0.9까지 갔었네요. 실제로 주가 차트를 봐도 비슷하죠. 그런데 주가랑 다른 건 이 회사가 돈을 벌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돈을 벌고 배당을 주더라도 자산이 쌓여갑니다. 자산이 쌓이면서 그 자산 대비 주가를 볼 수 있는 PBR은 지금은 제일 높은 시기가 아니라 두 번째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만약 이 종목이 예전만큼 간다면 주가는 지금보다 20% 이상 더 오를 겁니다. 20% 이상 더 오르면 15년간 PBR 기준으로 가장 높은 시기가 되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지금 PBR 기준 고평가 구간에 들어오긴 했지만 더 오르더라도 이상할 건 없습니다. 반대로 너무 오른 것 같다라면 전부는 아니지만 조금씩 매도하는 전략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이 코드랑 콜앱의 활용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있는 신청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비슷한 방식으로 PER 밴드, 매출 영업이익처럼 내가 원하는 걸 만들어서 비교할 수도 있겠죠. 기업의 저평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건 배당률이고요. 두 번째가 PBR 밴드 차트입니다. 그 외에도 ROE나 PER, 순현금 보유량, 각각의 업종 대비 평균 할인율, 많은 분들이 활용하고 있어요. 특히 워렌 버핏은 ROE를 좋아합니다. ROE가 높으면서 오랜 기간 지속되는 기업에 투자하죠. 아쉽게도 이런 지표들은 테슬라 같은 성장주에는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국내 금융주나 코카콜라처럼 가치주에는 적용하기가 쉬워요. 기업의 성장보다 꾸준히 배당을 주는 종목들 중에서 과거 대비 현재 저평가 상태인가를 판단하고 투자할 때는 도움이 될 겁니다. 주가가 지나치게 오르기 시작했다면 늦게 올라타지 말고 그때는 슬슬 내릴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남들하고 반대로 투자하는 겁니다. 분명히 망하지 않을 회사인데 이런저런 이유로 저평가 상태일 때가 있어요. 제가 투자했었던 두산, CJ, 금융지주 다 마찬가지였어요. 이래서 별로다, 저래서 별로다 그런 말들로 주가는 떨어졌는데 절대로 망할 일은 없는 회사들이었습니다. 최악의 상태일 때 투자했다면 버티기만 잘하면 됩니다. 언젠가는 제자리를 찾아가거나 지금처럼 주가가 오르면서 고평가 구간에 들어올 때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주가가 오르면 슬슬 팔고 또 다른 최악의 종목에 갈아타는 것도 방법이겠죠. 요즘 정말 AI가 대단해요. 밴드 차트까지 만들어주니까 이대로 1, 2년 가면 유튜브 영상까지 다 만들어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주식 쇼퍼였고요. 저와 함께 즐거운 투자 이야기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